지금 당신의 서랍 속에 박혀있는 그 애플워치, 손목에 채워져는 있지만 알람용으로만 사용하는 그 애플워치, 모두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요? 나? 그렇다면 이 영상에 나오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애플워치 기본 앱 제대로 쓰고 본전 뽑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애플워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 주변 사람들도 애플워치를 정말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정말 차고만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애플워치 차고 알림만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애플워치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만 제대로 활용해도 정말 본전 뽑을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 앱 활용법 같은 것들을 익히기 귀찮아하시기도 하고 또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은근히 기본적인 건데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치 없이 지금 이렇게 처음 애플워치를 샀을 때 기본으로 깔려있는 기본 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이미 너무 잘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 뭐 저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뭐 하러 저렇게 몇 분짜리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이런 비난을 하지 말아주시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 제 채널에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Let's go! 우선 제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바로 타이머 앱인데요. 구글 직원들은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구글 타이머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죠. 애플워치에서도 이 타이머 기능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애플워치의 오른쪽에 있는 크라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앱 목록들 중에서 주황 색깔 타이머 앱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시리야, 타이머 열어줘. 이렇게 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원하는 대로 시간을 설정하고 할 일을 하면요. 화면은 이렇게 뿌얘져서 현재 시간만 표시를 해주다가 손목을 들어 올리면 바로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업무 중에도 활용하면 좋지만 또 이 종료 알림을 손목에서 조용히 이렇게 햅틱 터치 진동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조용한 독서실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할 때도 쓰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할 때도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딱 내가 운동할 목표치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머를 돌린 다음에 운동을 하면 알림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좀 더 끈기 있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플랭크 1분씩 5세트 이런 식으로 하면 1분씩 알람을 5번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 타이머뿐 아니라 알람도 햅틱 진동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에 심장이 철렁하면서 일어난다, 혹은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Gentle Haptic Touch Alarm 기능입니다. 알람 앱으로 들어가서 일어날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 시간에 햅틱 진동으로 손목을 두드려서 잠에서 깰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플워치의 장점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부드러운 진동인데요. 이 진동으로 쳐서 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또 이게 굉장히 유용한 때가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가서 다 같이 잠을 자다가 나만 혼자 일어나야 될 때,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 잠을 방해해서 욕먹을 일 없이 나 혼자 조용히 젠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죠. 다음은 수업 시간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쓰면 좋을 기능입니다. 홈 화면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 학생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수업 시간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름과 아날로그 시계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는 바로 방해 금지 모드로 들어가면서 화면을 터치해도 아무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링을 한 방향으로 쫙 돌려주면 수업 시간에서 나가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과된 수업 시간도 바로 딱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분 만에 집중력을 깨뜨리고 수업 시간을 이탈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얘가 그렇게 물어봐 주거든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서 나가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양심을 자극하는
내가 집중하는 20분밖에 안 됐다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방해금지 모드랑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방해금지 모드는 알람은 안 와도 화면 터치 다 할 수 있고 기능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금지는 남이 날 방해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고 유혹을 차단하고 공부에 몰입하는 대신 시계는 볼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런 기능이 수업시간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해금지 모드가 날 방해하지 마! 이런 기능이라면 수업시간 모드는 주연아 정신 차려! 집중 좀 해! 집중! 이런 기능입니다. 자매품 극장 모드도 있어요. 요즘 시국에는 또 개인 방역이 중요하잖아요. 손 씻기 잘 하고 계시죠? 워치OS 7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손 씻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워치를 착용하고 손을 씻으면 20초를 카운트해주는 기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외출 후에 집에 도착하면 몇 분 이내로 손을 씻지 않을 경우에 빨리 손 씻어! 손 씻어! 이렇게 손 씻기 알림을 울려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손 씻기 앱이 있어요. 이 손 씻기 앱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손 씻기 타이머 밑에 손 씻기 미리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켜면 되는데 지금 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게 바로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락처라고 보이는 버튼 요거를 눌러서 편집으로 가신 다음에 내려보시면 주소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보시면 이제 손 씻기 알림 탭을 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켜두고 나면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다. 근데 몇 분 내로 손을 씻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워치에서 손 씻어 더럽게 진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림이 뜨는 거죠. 저는 다른 장소에 갔을 때는 손을 되게 잘 씻는데 집에 오면은 손 씻는 걸 깜빡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림이 오면은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손 씻을 수 있게 되더만요. 자, 그런데 애플워치는 사실 생활 방수 제품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물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고 나면은 가끔 워치 안으로 물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찜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손을 씻고 나서 이 물방울 아이콘을 누르고 크라운 링을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이런 특정 주파수 소리를 내서 이 스피커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도록 밀어냅니다. 저는 손 씻고 나면은 일부러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이 기능을 쓰는데 근데 사실 이 물방울 기능은 물로 인해서 잘못 터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터치 잠금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영하실 때나 샤워하실 때 미리 이 기능을 켜두시면은 터치가 잘못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능은 정말 애플워치의 기본적인 꿀 기능이죠. 아이폰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핸드폰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이 워치에 있는 아이폰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소리를 내줍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이거 리얼 상황이에요. 이렇게 바로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죠. 아무튼 이렇게 잃어버린 핸드폰 찾는 기능, 이 띠리리링 소리 나는 걸로만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버튼을요,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띵띵띵 소리 나면서 자체 발광을 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아이폰의 위치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을 하도 여기저기 던져놔서 이불 속에서 막 소리가 울려도 가끔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빛이 막 나니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이폰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 앞으로는 이 버튼 길게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꼭 써야 되는 앱, 생리주기 추적 앱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언제 생리를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를 기록을 하면 다음번 생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미리 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생리주기 추적 앱은 이 기본 앱 말고 다른 앱들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앱들도 사용을 해보니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른 앱이 더 예쁠 수는 있겠지만 정확성 면에서 기본 앱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식 정보도 애플워치에서 정말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치페이스 화면을 꾹 눌러보면 컴플리케이션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식 앱을 등록을 해두면 등록해둔 항목의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혼자 울고 웃는 세상 만사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주식 앱에서 표시되고 있는 주가는요, 지금 현재 딱 그 시점의 주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연된 주가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기에는 적당하진 않습니다. 이 기능은 관심 있는 주식의 시장 동향, 나날이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요거를 참고하시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치 앱에서도 볼 주식의 항목 추가 삭제가 가능한데요, 음성 인식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검색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이렇게 현대자동차라고 치면 안 나오고 현대라고 쳐야지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해놓고 애플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검색을 해야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삼성전자 이러면 안 나오고 샘성 이러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주식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건 어차피 앱이 아이폰이랑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 있는 주식 앱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종목 찾아서 등록해 놓으시면 이 애플워치에 있는 주식 앱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프 편집하실 때 여기에 또 등록해 두면 좋을 기본 앱들이 있습니다. 뭐 알람도 있고 심박수도 있고 스톱워치도 있고 수면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음성 메모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정말 비상시에 뭔가 갑자기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눌러서 녹음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등록을 해두셔도 좋고요. 그리고 카메라 리모컨이라는 앱도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카메라를 고정을 해두고 애플워치에서 리모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요즘 PPT 자료 만들 때 키노트 앱을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이 기능을 아이패드에서 많이 작업하고 아이패드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굳이 아이패드로 넘기지 않고 이 애플워치로 리모컨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키노트 앱은 그냥 키노트에 있는 파일을 열고 애플워치에 있는 키노트 앱으로 들어가면 바로 애플워치를 리모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넘기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이전 슬라이드로 넘기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큰 화면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아이패드에서는요, 발표할 파일을 열고 우측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점 3개짜리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 목록에 리모컨 제어 허용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리모컨을 활성화한 다음에 아이폰에 있는 키노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밑에 있는 계속 버튼을 눌러보면 아이패드에 아이폰 링크가 뜹니다. 그 아이폰 옆에 있는 링크 버튼을 눌러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연결을 해주면 이제 애플워치에서도 아이패드 키노트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가고 이전 슬라이드로 가고 다 할 수가 있죠. 비슷하게 맥북에서는 키노트의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리모컨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활성화를 체크한 다음에 아이폰을 보시면 또 다시 그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기기 버튼을 눌러보면 아래쪽에 기기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맥북에서 아이폰 링크 버튼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맥북과 아이폰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아이패드와 맥북 키노트의 리모컨처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폰으로 리모컨을 써도 좋지만 발표를 하다 보면 손이 자유로워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번엔 애플워치와 맥북을 같이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맥북 잠금 해제.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기능이겠지만 직접 해보면 또 영원히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또 써보면은 정말 일상에서 진짜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먼저 맥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이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암호 및 보안에서 이중 인증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애플워치에서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맥에 있는 사과 모양 메뉴에서 이 맥에 관하여로 들어간 다음에 시스템 리포트,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자동 잠금 해제를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자동 잠금 해제를 지원한다면 맥북에서 사과 모양 메뉴를 누르고 시스템 환경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탭, 거기서 일반 탭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풀고 애플워치로 앱 및 맥 잠금 해제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고 자물쇠를 다시 걸어 잠그면 끝!
이렇게 맥북을 잠금화면 해둔 뒤에 켜보시면 지체 없이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맥북을 다른 데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맥북을 그냥 하나의 스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모니터에다가 연결해서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 일일이 그때그때 열어서 지문을 등록할 수도 없고 또 비밀번호 치기도 귀찮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내가 애플워치를 손목에 차고 있는 상태에서 잠금 해제를 해놓은 상태여야만 맥북도 잠금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차피 워치는 손목에서 빼면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몰래 내 워치를 끼고 잠금 해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iOS 14.5 버전이 새로 나오면, 아직 공식 버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버전에서는 아이폰도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게 됐죠. 제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점점 더 그 애플워치가 다른 기기들과 연결되는 연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애플의 생태계는 정말 애플 것만 쓰면 너무 좋아요. 다른 거랑 연결하려 치면 너무 폐쇄적이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걸 애플 걸로 하면은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죠. 자,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를 샀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 된다. 기본 앱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기본 기능들 이미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막상 직접 사용해보기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영원히 안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끝나자마자 한 번씩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일상에서 또 자주 쓰게 되니까요. 비싸게 주고 산 워치 놀리지 마시고 유용하게 써먹읍시다. 다음번에는 제가 기본 앱 말고 제가 사용하는 유용한 앱 추천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애플워치 알차게 사용하는 그날까지 열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